35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한 환자분들과 가족들께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3월 5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766명으로 어제에 비해서 43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2, 3일 내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오늘 뉴스탑10 여기부터입니다. 5년 전 메르스 사망자는 39명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이 코로나19 사망자가 메르스 사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총 41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한 건데요. 오늘 확진자 수도 6,000명을 넘었습니다. 3월 5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766명으로 어제에 비해서 43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은 37건의 사망 사례가 발생을 했고, 이제부터 이 소식 하나하나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이도원 의원님. 네. 결국 오늘 메르스 때 사망자 수를 코로나19가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6,000명 넘은 것도 우리가 유의해야 되지만 이제 사망자가 41명이 됐는데 2015년 그 메르스 사태 당시에 그 확진자가 186명이고 그다음에 사망자가 39명이었습니다. 당시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고 지금 이번 코로나는 그래도 치사율이 높지 않다는 건 우리가 그나마 하나의 위안을 삼아왔는데 벌써 메르스 치사율 높다는 메르스 사망자보다 더 사망자가 늘어났으니까 계속 긴장을 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나의 또 유의할 만한 신호는 이달 들어서 계속 그 확진자 증가폭이 500명을 넘어왔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438명이니까 500선 안으로 떨어졌다는 건 조금 유의할 만하고 근데 그거는 아마도 신천지 교도에 대한 그 검진이 마무리 단계에 가니까 아무래도 검진을 적게 하니까 확진도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사망자와 관련해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것이요. 이 방역당국이 밝힌 중증 환자가 50명 가까이 됩니다. 이 가운데 26명은 지금 인공호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증으로 분류하는 산소 마스크 또는 38.5도 이상의 발열이 있으신 분은 현재 23분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위중으로 분류하는 인공호흡기 또는 그 수준 이상의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오늘 26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당국, 보건당국이 제일 걱정하는 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백 교수님, 지금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한 대구에 300명 정도가 기저질환, 그러니까 지병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예, 물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환자가 많기 때문에 사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이 또 치료 시기만 잘 찾으면은 그렇게 사망률이 높지 않고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예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예단하긴 이른데 이런 걱정들을 또 대구 경북에서 하시는 게 제가 아까 짚어봤던 것처럼 정말 중증 환자가 50명, 그 가운데 위독한 환자가 26명, 그러니까 기계호흡과 인공호흡에 의존하는 환자들도 꽤 적지 않은 수가 되더라고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수천 명씩 하다 보니까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고 또 거기에 이 진단이 바로 이루어진 이후에 어느 분이 실제 경증에서 바로 위험하게 중증 또는 이 사망까지 갈 수 있는 분들이 있냐 하는 것들을 진찰하고 분류하는 게 굉장히 좀 늦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DUR 시스템이 있었으면 또 좋았을 뻔했는데 DUR 시스템에서 잠시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DUR 시스템이라는 건 이제 병원에 자기 주치의한테 가면은 자기가 그동안에 무슨 약을 먹었었는지 하는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 처방에 따라서 약국에다가 처방을 내주면은 약국에서도 그걸 약사님들이 검토를 해서 뭐 이거는 약효가 똑같은 게 뭐 이중으로 갔다든지 혹은 다른 약국에서 또 이중으로 처방을 받지 않게끔 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DUR 시스템을 보면 지금 현재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역 억제제 같은 걸 먹고 있으면 바로 위중한 환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당뇨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약만 보고서도 실제 지금 이 환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건지 알 수 있는데 지금은 그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됐었던 것이 지금 대구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 교수님 말씀은 이렇게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는 게 뒤늦게 정부 당국이 중증과 경증 나누긴 했지만 현장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군요. 예. 오늘 확진자 수는 6천 명을 넘었고 서울과 경기도 확진자도 세 자릿수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넘어선 거죠. 정부 당국은 새로운 감염의 물결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게 이미 파악되어 있는 집단에서 확진자를 좀 더 찾아내고 있는 상황, 전체 규모가 줄어드는 듯 보인다 하더라도 중심 증폭 집단의 모수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 집단에서 여러 가지 경로로 이미 그 연결고리가 바깥으로 다리를 아마 놓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리를 타고 넘어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다른 증폭 집단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그것이 바로 2차 전파, 3차 전파, 또 다른 유행의 어떤 물결을 또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에서의 어떤 2차 물결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또 다른 큰 물결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화면에 보시는 서울을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장혜식 평론가님.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안 나온 곳은 서울 중구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오늘 용산구마저 뚫렸다, 침투했다는 얘기가 전해졌는데 용산구의 이 코로나 확진자는 6차 감염이라면서요? 네, 보광동에 거주하는 이 49살 여성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 감염 경로를 추적해 봤더니 성동구의 이 주상복합 건물에서 지금 다수의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곳에서 비롯된 6차 감염자였습니다. 결국 이분에게, 이 보광동에 거주하는 여성분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분은 성동구 주상복합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 아내였습니다. 이 직원 아내가 바로 이 확진자의 직장 동료였던 셈이죠. 예. 길게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결국에는 이 성동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6번까지 걸쳐서 직원 아내의 직장 동료에까지 옮겨져서 지금 용산에서 확진자가 나온 셈이기 때문에 예. 이런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3차, 4차가 아니라 6차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되면 서울 어디라고 해도 더 이상 우리가 안전을 자신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중구 같은 경우 현재 유일한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게 중구에서만 방역을 잘한다고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용산에서 터지고 또 방금 보신 것처럼 성동구에서 터지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중구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어디에서든 6차 또는 7차 감염에 의한 확진자들이 나올 수 있는 비상사태가 된 것이 아닌가. 대구, 경북에 비해서 확진자 수가 적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확진자 수가 105명. 그러니까 일단 세 자릿수에 진입을 하면서 앞으로의 관건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 감염을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거에 달렸습니다.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봉화군 소재 푸른요양원에서 현재까지 36명의 확진 환자가 새로 발생하는 등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새롭게 집단 시설을 중심으로 계속 발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권준욱 부본부장 말처럼 이렇게 2차, 3차 또 다른 걸 막으려면 산발적 집단 감염을 막아야 되는데 이제 아까 성동구 얘기도 좀 잠깐 짚어봤고 특히 봉화의 푸른 요양원에서 무려 36명이 무더기로 확진됐고 지금 계속 언론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이 창녕 이 코인 노래방 6명 확진이거든요. 네, 코인 노래방에서 직원을 포함해서 노래방 이용객까지 6명이 확진이 됐는데 지금 잠복기로 가능한 기간 동안 200여 명의 손님이 저 노래방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노래방보다 공간이 더 좁기 때문에 예. 밀집된 지역 안에서 비말로 인한 감염이 더 쉽다는 측면이 있고요. 노래방 특성 자체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마이크에도 이 침 같은 것이 튀었을 수도 있고 노래방 번호를 누르는 버튼 같은 기계에도 비말이 튀어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 당국에서 중점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는 곳인데 예. 경남 창녕에서부터 지금 현재 다수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곳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중시설에 대한
특단의 방역 대책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백 교수님, 노래방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입장 표명을 하잖아요. 코인 노래방이라고 다 아직 위험한 게 아니다. 뭐 비말 감염 밀집돼 있지만 마스크 세척도 잘하고 그 이제 마스크 덮개도 씌우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너무 뭐 여기가 온상인 것처럼 비춰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백 교수님 이 코인 노래방 확진자 수를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래서 저 위치가 지금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밀폐된 공간이 있으면서 환기가 쉽지 않은 공간이 많습니다. 예. 또 노래방에서 1시간 있는 것보다는 장시간 있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비말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말에 의한 간접적인 접촉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더 한 가지는 만약에 방을 이제 손님이 바뀌게 되면은 그 방을 소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소독이라는 것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높은 그 확률로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발적인 집단 감염 마지막 관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구 바로 옆에 있는 인구 27만의 경산시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경산시의 신규 확진자가 경상북도 전체 신규 환자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북 신천지 신도 환자 262명의 절반가량이 경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조진 부장, 이게 대구 바로 옆에 있는 곳이 바로 경산시인데 네. 인구 27만의 작은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밝혀진 확진자의 누더기로 나오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조금 전에 김강립 차관의 발언을 들어보신 대로 이 통계가 경산에서 확산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경북 지역의 통계를 따져보면 누적 확진자의 40%가 경산에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신규 환자의 73%, 그러니까 경북의 신규 환자 73%를 보니까 경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뭔가 바로 대구와 경산이 동일한 생활권이라는 데 있습니다. 경산에서 대구까지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지선버스가 다닐 정도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금 경산에서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20대, 특히 대학생층의 이 감염도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경산에 살고 있는 4명 중 1명이 20대였습니다. 이 이유가 있죠. 바로 경산에는 두 곳의 신천지 대학생 선교센터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산에서 완전히 차단을 해야 경북으로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감염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게 바로 서린 요양병원 보호사 1명이 13명을 집단 감염시킨 이 부분도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면 일단 신천지 무더기 확진은 멈춰섰다 하더라도 여전히 코로나 확산세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전문가들은 아직 낙관하기 이르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 당국의 이 말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뉴스가 거의 일주일 가깝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2, 3일 내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 대구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말의 전반적인 흐름은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이도훈 의원님 논란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정 총리가 얘기했던 앞으로 2, 3일 내에 조금 가로치고 만약에 긍정적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이게 지금 방심하다 당한 게 아닌가. 양치기 소년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정면 비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저희가 그 모두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처음으로 그 확진자 수가 500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신천지에 집중된 그 검진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다 보니까 확진자 수는 줄어들 수 있고 정부가 아마 그 숫자도 통제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검진 수를 줄이면 확진자 수도 줄게 되겠죠. 아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어제 오늘 사이에 서울에서 확진자가 100명이 넘었죠. 경기도도 100명이 넘었죠. 그리고 서울만 하더라도 서울 은평 성모 병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성동구의 주삭봉 거주지가 그 감염됐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병원이나 다중 이용 시설 중심이었는데 거주지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것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 그밖에 경북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경상뿐만 아니라 청도, 칠곡,
밀양 여러 지역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소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그 김우주 교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나서서 긴장을 또는 대응 태세를 완화시키는 그런 발언을 하는 거는 아직 좀 성급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정부의 장밋빛 전망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며칠 전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도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가 큰 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대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은 대구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중으로 당초 우려했던 빠른 속도의 전국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백 교수님, 전문가시잖아요. 정부 당국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않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꽤 있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총리의 말씀은 극복할 수 있고 결과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천지 이 상황도 사실은 그때 예상 못했던 상황이 돌발 상황으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또 그렇게 좋아진다고 지금 예상이 되더라도 사실은 컨트롤 타워는 그런 발언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 만약에 나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결국은 이 말의 자체에 신뢰가 없어지기 때문에 방역당국이라는 것은 권위가 있고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 교수님 말씀은 확진자 수가 늘고 줄고 이 문제보다 정부 당국의 신뢰가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신뢰를 깎아먹는 듯한 발언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아주대병원과 마찰을 빚으면서 다시는 닥터 헬기를 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이국종 교수가 다시 이 닥터 헬기에 몸을 싣게 됐습니다. 이번 수행은 망했어요. 완전히. 정말 선생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당하고 있었는지 여기서. 선생님 헬기라면 치를 떨어요, 우리 다. 얼마나 힘들겠는데 병원에서. 내가 죽어도 아주대에서 헬기 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안 할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편연 말이에요. 난리인데. 다시는 닥터 헬기 타지 않겠다고 저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말을 뱉었었는데 지금 상황이라 장혜철 평론가님 곧바로 이국종 교수가 대구로 향했다고요? 네, 대구 경북의 중증 환자용 병상이 확보되기 이전까지 한시적이라고 하는데요. 경기도 닥터 헬기가 대구로 가서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이나 또는 일부 외상 환자들의 경기도로의 이동, 또 병상 확보까지도 돕는다고 하고요. 그동안 경기도의 공백은 또 소방 헬기를 이용해서 대체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논란도 잇따르고 있지만 여러 지자체가 또 광주 같은 경우도 지금 대구에게 손길을 내밀어서 병상 제공하고 이런 모습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지자체가 대구 경북이 겪고 있는 특별한 어려움에 함께한다는 측면에서는 귀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국종 교수 얘기 그리고 전문가들은 여전히 정부의 낙관론이 가장 무섭다 이렇게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왼쪽 네모박스에 잠깐 지나갔던 이 6천 명의 확진자가 넘었고 사망자 수도 41명이 됐습니다. 오늘의 코로나 상황 정리했고요.